매일 오가는 길, 그 길 끝에 마주하는 풍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지난 3년,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일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했던 지난 시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새롭게 펼쳐질 삶의 전환점, 마음의 안식을 찾아 우리는 그렇게 숲으로 왔습니다. 국립횡성숲체원 치유의 숲. 이곳의 방문객들은 나무처럼 맨발로 땅을 딛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듯 가슴 깊이 숲속 공기를 들이마시는데요. 한 47년 동안 장사하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쾌하다고 해야 되나? 기분 전환이 되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좋습니다. 그냥 자연과 함께 하는 게 그게 더 좋습니다. 공기가 뭐랄까 그 코끝에 와닿는 산뜻하고 공기 가볍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너무 좋고 뭐랄까 또 붕 뜨는 느낌?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도시에선 감축이 급급했던 맨발, 숲에선 참 자연스럽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쫙 펴주시고 이번에는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게요. 뒤 이렇게 누가 이기는지 한번 대결 한번 해봐요. 가위바위보. 나 가위 냈고 뭐 내셨어요? 나는 나는 그러면 어르신이 볼을 했기 때문에 졌어요. 흙의 감촉을 느끼며 걷다 보면 저절로 천천히 걷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주변 풀잎들도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요거 먹는 거 사네 요거. 저거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양치식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30가지 정도 된다는 입이 걸 알고 작네. 있는데 입이 작네. 네, 예. 입이 작지 않고 큰 것도 있어요. 그냥 지나쳤던 것도 지금 이렇게 숲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아, 고사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그저 걷기만 했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 자리에 활력이 차오릅니다. 이토록 힘있게 땅을 박차고 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숲길에 삶의 쉼표 꾹 찍어봅니다. 해발 850m에서 흐르는 개울물. 늦여름 마지막 피서지로 제격이죠. 모래 쪽으로 한번 와세요. 발바닥이 너무 좋아요. 아우, 추워. 느껴보세요. 자, 간식을 해요. 차가워. 물이 너무 추워. 시원한데. 여름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놀이 한다 생각하시고 물속에서 한번 이렇게 나를 맡기고 한번 5초만 서 계세요. 5초만. 나의 들숨은 나무의 날숨이 되고 나의 날숨은 나무에겐 들숨이 되는 이곳. 왜 치유의 숲인지 알 것도 같습니다. 산림복지는요, 말 그대로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청의 2022년 연초 보고에 따르면 2021년도에 산림복지 수혜자는 1,477만 명이었고요. 또 2022년 연말까지 2,59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림복지 시설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유를 향한 갈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산림복지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피톤치드, 음이온 농도, 해발 고도 등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숲체원.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숲체험이라고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숲체험은 숲을 체험하는 넘버 원이라는 뜻으로서 다양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존의 숲을 다니시는 분은 그냥 등산 개념으로 해서 정상을 갔다가 내려오는 기존의 숲을 체험했던 방법이라면 이 숲속에서 잠시 머물 주셔서 산림 교육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만끽하고 가시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해마다 약 8만 5천여 명이 방문하는 국립횡성숲체원. 휠체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크길은 경사가 최대 5도를 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뭐 우리 같은 60대들도 데크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하나 힘든 줄 모르고 잘 돌아다녔어요. 나이 먹어갈수록. 우리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고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뭐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복잡한 데보다는 이런 데가 더 좋아요. 조용하고 걷는 데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숲으로 세계 4위에 꼽히는 산림자원 보유국인데요. 산림 휴양의 가치는 무려 18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지금이 행복이죠. 호캉스 부럽지 않은 숲캉스입니다. 숲에 오면 바람 소리, 그다음에 풀벌레 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밑에 땅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자연하고 가까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 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이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여기 새 소리도 들리고 뭐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숲체원 한켠에 마련된 산림치유센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죠.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눈에 띄는데요. 한참을 말없이 무슨 생각을 그리도 골똘히 하시나요? 고민이 조금 있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술도 받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회복도 되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아빠가 아픈 게 이제 이제 우리 식구에서는 고민이었고요. 그냥 물소리, 뭐 숲 바람 소리, 나무의 흔들림, 뭐 이런 눈과 귀, 이런 마음 이런 게 다 힐링됐습니다. 햇빛 한 줌, 바람 한 점. 따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숲. 순응하며 내일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숲이 가진 치유의 힘 아닐까요? 숲은요,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낮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알다시피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해서 만성 질환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숲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만성 질환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최적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숲은 정신적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숲에 갔더니 내가 치유됐더라는 것과 또 과학적인 검증이 토대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끝없는 생명의 원천이자 신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의 보고 숲. 영험한 그 모습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치악산 남단에 위치한 한 마을. 인구 3,000명이 조금 넘는 이곳의 이름은 신림. 말 그대로 신들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다 이런 기묘한 지명을 갖게 된 걸까요? 신성구역이니까 이제 경건함을 유지해라 이런 의미를 주고, 잡신들한테는 더 상위의 신이 있으니까 범접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주는 의미죠. 신들의 영역인 만큼 평상시엔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1년 중 제사를 지내는 단 며칠만 빗장을 푼다는 비밀의 공간, 성황림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금방이라도 숲의 정령이 나타날 것만 같은 신비로운 숲속. 선앙당과 그 옆을 굳건히 지키는 수령 300년이 넘는 신목, 전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성황림 숲의 그 신목이 영험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주 신목인 성황신을 비롯해서 그 수구마기 신이 또 있고요. 또 이제 그를 둘러싼 그런 대소신료처럼 복작이 나무나 숲을 이루는 모든 숲 전체에 하나의 신격을 부여해가지고 이걸 신들의 숲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기환 씨는 이곳 신림변에서 나고 자란 토박인데요. 신들의 공간인 성황림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5일장 가신 어머님들을 기다리느라고 다들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여기 당집 공터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이제 38선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이래 즐기다가 숨바꼭질도 하고, 또 지루해지면은 얼음 덩굴을 타고 올라가서 막 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 이랬어요. 저 당나무의 해마다 그 새매나 올빼미가 새끼를 치는데 타고 올라가가지고 어른들이 못하게 했는데도 몰래 이제 그 새매 새끼나 올빼미를 잡아 내려오는 걸 저희들은 이제 조마조마하게 쳐다보았던 기억도 납니다. 성황림 마을 본동 끝자락에 도깨비 집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화가 얼마 전 또래에게 너네 집은 도깨비 집이래 하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무서워서 있을 수가 없었다. 땅거미 내리는 도깨비집 가죽나무 아래에서 동생을 업고 엄마가 오실 마을길을 내려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던 소녀의 모습이 흑백 영화의 장면처럼 잊히지 않는다. 타지 생활을 하면서도 늘 고향의 성황림을 그리워했던
고계환 씨. 지금은 숲 해설가가 되어 성황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선앙당 앞까지 버스가 다니면서 심하게 훼손됐었다는데요. 보호 철책이 생긴 것도 그 즈음이랍니다. 그 천연기념물 지정 사유의 가장 첫 번째가 온대 활렵수림의 표본장입니다. 그 온대 활렵수가 평지림에만 93종이 살고 있고요. 초본류가 110여 종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이 넓지 않은 지역에 이 식물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이 당집 신목 뒤를 흐르는 이 자체 발원한 샘물에 있습니다. 항상 겨울에도 얼지 않고 따뜻한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끼가 새파랗게 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습지를 이루는 이 샘물이 성황림 가운데를 관통함으로 해서 이 생물, 그 식물의 다양성을 이루고 그런 원천이 되겠습니다. 문명과 동떨어져 있던 20여 년, 숲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숲으로 되살아나 희귀종들의 귀중한 서식처로 자리 잡았죠.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믿음이 가득한 신령스러운 숲. 성황림엔 아주 독특한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선앙당 뒤쪽에 자리 잡은 소나무 숲인데요. 큰 가지를 좌우로 늘어뜨린 낙낙장송 10여 그루가 병풍처럼 자리 잡고 있는 소나무 숲. 숭배의 대상이었던 전나무나 음나무를 대신해 인간과 어울릴 수 있는 친근한 나무를 심은 건데요.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새로 조성하면서 마을은 숲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단오날이나 무슨 복날이 되면은 여기에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그 소나무에 그네를 매가지고 줄자를 달아 경연을 하고, 이렇게 작은 마을이지만 신성림 옆에 한켠에 인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그 인간을 위한 숲을 두고서 두었다는 점에서 참 지혜로운 우리 조상님들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 문화, 신앙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마을 숲. 후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자연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숲은 과거 채집 생활을 했던 삶의 공간이기도 했고요. 또 적과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생존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요, 땔감과 난방을 책임졌던 그다음에 생명의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상들은 우리가 숲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숲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숲은 우리에게 마을의 신앙이라든지 역사와 문화를 제공해주는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숲속 미술관. 한때 가보고 싶은 정원에 선정되기도 했던 이곳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모두 한 사람의 손길로 탄생한 곳입니다. 베테랑 사진작가 원종호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사진이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기록하는 일. 세상에 수많은 피사체가 있지만 그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프스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왜 한국엔 저런 이쁜 산이 없나? 멋있는 산이 없나? 그게 불만이었는데 그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옆산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게 알프스처럼 뾰족하지도 않고 두리뭉실한데 다양한 수정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평온함 같은 게 있어요. 멋있진 않지만 푸근함 같은 거. 특히 비가 온다든가 안개가 낀다든가 아니면 이른 아침에 한국의 산들을 보면 정말로 멋있어요. 아주 근사하거든. 마치 우리가 동양화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푸근하게 만들어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게 한국산이죠. 시시각각 달라지는 숲을 담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숲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그는 자신이 느꼈던 감동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는데요. 작품을 보여줄 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면에 있는 어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작품으로 나는 그거를 이제 내가 자연에서 보고 싶었던 심상의 풍경이다. 그래서 시면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거죠. 좀처럼 헤어나기 힘든 시면의 숲. 해석이 열려 있는 것도 숲 사진이 주는 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찬란함을 봤다 그래, 사진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무서움을 봤다 그래. 그럼 나는 어느 쪽일까? 찬란한 쪽이거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자연의 그 어떤 찬란함, 기운 같은 거. 이제 그거를 저 숲의 나무를 통해서,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빛을 통해서죠.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원정호 씨의 숲 사진은 거의 흑백 사진인데요. 색채를 덜어낸 숲은 익숙한 듯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정교하게 조절된 빛과 어둠의 대비가 보는 이로 하여금 숲을 더 자세히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숲에 깃들어 산 지도 언 30여 년. 인생의 후반부를 숲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를 관찰하고 담아왔던 그가 한눈에 반해버린 나무는 자작나무인데요. 90년대쯤인가 백두산 갔을 때 거기서 처음 이 나무를 봤어요. 물론 거기서 처음 본 건 아니겠지만 그때 처음 느꼈던 거죠. 그게 어느 순간 확 눈에 띄더라고. 천지를 보러 갔는데 천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난 이 나무만 봤어요. 그 하얀 나무가 쫙 서 있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그 순간 아 저걸 보려고 내가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 아주 순간적으로 내가 고향의 산에다가 저 나무를 심어서 저렇게 흰색 숲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숲이죠. 운명과도 같았던 첫 만남 이후 원정호 씨는 생육이 좋지 않아 폐기하려던 자작나무 묘목을 받아와 이곳에 심었습니다. 젓가락만 했던 묘목들을 심을 때만 해도 미련하다는 소리를 꽤 들었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엿하게 자라 숲을 이루고 있으니 그 자체로 기특하고 대견하답니다.
그 묘한 감정을 유발해요. 특히 이제 북유럽 사람들이 거기 이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림의 소재로 쓴다든가 소설의 소재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아주 상대적으로 가녀린 나무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주는 어떤 그 느낌, 흰색, 가냘품, 외롭게 큰다랄까? 하여튼 그 풍성하지 않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가녀린 나무가 그 밝은 흰색으로 쓸쓸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작나무 숲이 빙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갤러리에선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산골짜기 미술관답게 투박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전시관 내부. 그래서일까요? 어렵기만 했던 현대 미술이 이곳에선 재밌어집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상상을 덧붙여가며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미술관들이 도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숲속에 있는 미술관이라는 걸 접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라는 생소하다는 느낌을 가지죠. 도심에 있는 미술관들이 좀 식상하잖아요. 우리 벌써 미술관 그러면 이미 상상을 해버려요. 그죠? 거창한 현대식 건물에 아주 근사한 그림이 걸려있고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어떻게 뛰어넘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야생의 자연은 존재만으로도 큰 울림을 주기도 하는데요. 예술과 자연이 닮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예전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는 뭐 여기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미술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글쎄요, 뭐 어차피 세월이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미래 세대가 되겠죠. 이제 아마 나중 세대는 이런 미술관들이 이렇게 낯설거나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예술이 그 근저에 자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숲속에 있는 미술관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를 떠나 자연을 벗삼아 살아간다는 것.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그저 꿈에서 멈추고 마는 이유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죠. 만여 평의 숲 살림을 척척 해내는 원종호 씨의 아내 김호선 씨. 그 또한 처음부터 남편과 생각이 같았던 것은 아니라는데요. 남편분께서 숲속에 미술관 짓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찬성하셨어요, 바로? 아니요, 반대했죠. 그냥 멀리 있는 걸로 봤지 이렇게 가까이 접하지를 않았으니까 생각도 그렇게 가까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남이 안 보고 사는 걸 나만 즐기고 사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풀과 나무가 사이좋게 양분을 나눠 가지는 것처럼 지금의 숲살이는 남편의 낭만과 아내의 현실이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완성됐습니다. 도회지 생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 반대의 입장이죠. 내가 주도를 하면서 사는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더 자유롭다랄까.
그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환경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곧 치유가 되겠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여튼 그 자연이 주는 숲이 주는 편안함 속에 있다는 안도감 같은 거. 그 세속하고 부닥치지 않는 데는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내도 자작나무 숲의 매력에 스며들게 되었다는데요. 2, 3시경 지금 이 시간대예요. 이 나무에서 반사되는 게 저 빛이 굉장히 눈을 매혹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빛을 주니까 여기에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빠져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 기쁜 마음 몰라줬던 마음 그런 게 좀 생겨서 좀 그런 게 와닿을 때가 있었어요. 남들은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분명 잃은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았다면 평생 누릴 수 없었을 삶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어진 삶을 내 의도대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꽤 어려운 일이거든요. 원종호 씨가 다시 숲으로 향할 채비를 합니다. 일터이자 보금자리이고 영감의 원천이자 그 자체로 작품이 되는 숲. 그렇게 숲은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숲이 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항상 숲에서 뭔가를 깨닫곤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전봉산. 곰이 하늘을 향해 배를 내놓고 있는 듯한 모습에 그 이름도 곰배령. 전봉산 곰배령은 오랜 시간 식물 천이가 진행돼 이젠 안정적인 상태에 다다랐다는 숲의 마지막 단계 극상림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태초의 숲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시림으로 꼽히기도 하죠.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한 숲인 만큼 전국 각지에서 탐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중에서 그 원시림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요. 곰배령은 이제 여기가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남쪽의 식물들도 볼 수 있고 또 북쪽에서 사는 식물들도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반도 지역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한 4,300여 종의 식물종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20%인 850여 종의 식물들이 여기 이 작은 산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술계에서 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생태 보고 전봉산 곰배령.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만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숲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 지역인데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라 하루 900명으로 탐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진운이
인위적인 숲의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 탐방을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지금 받으신 빨간 딱지가 뭐예요? 아, 이거 취리증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취리증 받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요. 이걸 왜 주나 했는데 산에 뭐 여기 인원 제한이 있다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다 하고 사람 인원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환경에 생태에 영향을 안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려울수록 보람은 더욱 커지기 때문일까요? 이 예약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귀찮을 법도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 인원 제한, 높아진 탐방 의식도 한몫했습니다. 입산 제한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산에 올라가서 뭐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도 많이 하시고 일부 이제 등산객들은 또 와서 보시면은 뭐 좀 희귀한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집에다가 갖고 가고 싶은 욕심에 일부러 막 이렇게 캐가고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입산 제한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죠. 산행을 알리는 초입.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완만한 탐방로가 이어지는데요. 입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선 계곡에서 곰배령에 이르는 약 5km의 생태 탐방로만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입산 좀 확인하고 올라가세요. 자, 확인하고 올라가세요. 이거 보여주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빨리 보여만 주시면 돼요. 예. 조심들 다녀오세요. 예.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조심들 다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들 다녀오세요. 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린 듯 울창한 원시림이 펼쳐집니다. 와, 나무들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대낮에도 하늘이 잘 보이지 않네요. 마치 공룡 시대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죠. 정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글을 꼭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저희 아마존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이국적인 정글이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이 고사리과 이게 한 뭐 2억 년, 뭐 1억 년 그렇게 들었거든요. 오면서 잠깐 정보를 보니까 그게 정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그 큰 고사리가 이거 보면서 아 정말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배령이 사랑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야생화를 한 곳에서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야생화 군락지, 천상의 화원이기 때문이죠. 울창한 나무들이 조금씩 걷히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곰배령 정상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인데요. 빗물을 머금은 나무들은 마치 스펀지 같아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습도를 유지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 돌밭, 계곡의 습기, 고산지대 바람까지 여기에 사람의 접근도 최소화해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던 거죠.
곰배령에 가까워지면 완만했던 경사가 가팔라지는데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앞에 5만 평의 초지가 펼쳐집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드넓게 자리한 초지. 모두 한 번씩 감탄사를 내뱉는 풍경이죠. 바다와 내륙을 잇는 고갯길로 소금이나 콩자루를 진 보찜 장수들이 넘나들던 곳. 해발 1100m 고지의 드넓은 초원은 사람과 자연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정상석 앞에서 포토타임도 빠질 수 없죠. 천상의 화원 곰배령,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제가 여기 한 2015년도에 한번 와봤고 이번에 두 번째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는 좀 야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때는 7월, 8월 둘째 주 와가지고 조금 야생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좀 7월 말에 와보니까 정말 야생이 많이 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은 너무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존된 지역이 사실 드물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도 저는 이제 정우점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잘 보존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곰배령의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저마다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챙겨온 음식들로 간단히 요기도 하고 서늘한 고지대 바람에 땀을 식히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숲 같으면 한참 등산객들로 붐빌 시간이건만 어째 곰배령을 올라오는 발길이 뜸합니다. 그 이유는 탐방 시간 제한 때문인데요. 오후 2시가 되면 모두 하산을 시작해 오후 4시에는 탐방을 마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곰배령은 조류와 포유류도 71종이나 서식하는 야생의 터전. 잠시 빌린 숲을 다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곰배령을 두고 일찍 돌아서는 게 아쉬울 법도 하지만 그래도 탐방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숲을 보존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산을 하다 보면 전봉산의 마지막 코스 주목 군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봉산 주목들은 마치 호위병처럼 숲길에 서서 하산하는 탐방객들을 지켜보고 있죠.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는 시간의 유산, 주목. 숲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연결시켜주는 미래 유산이기도 합니다. 야생의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 느리지만 꾸준히 스스로를 돌볼 것입니다. 숲과 사람이 공생하는 길. 곰배령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얻는 혜택에 비하면 여러 제약과 제한들은 숲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인간은 과학의 발달로 이제 100세 이상까지 산다고 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숲을 이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좀 늦었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도시화에 따라서 도시 숲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정원을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사막화라든지 환경오염, 그다음에 질병, 전쟁, 또 인간성 상실 등을 우리 숲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숲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또 산림에 대한 가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자연이 공들여 가꿔놓은 보물 창고. 숲은 낯선 이에게도 산 문을 열어 제 것을 나눠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어쩌면 그 보물 창고 속에서 찾게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서면 그 자체로 쉼이 됩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실. 숲은 그 놀라운 힘으로 순식간에 우리를 사색의 공간에 데려다 놓습니다. 들리지 않나요? 숲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